대부업 창업하기 이제 오늘 첫 번째, 일부의 첫 번째는 나도 이제 채권자라고 제가 썼는데, 채권자가 그 별건 아니에요. 채권자라는 게 결국에는 뭐 남한테 돈을 빌려주고 받을 게 있는 사람이 채권자잖아요. 채권자라는 걸 이제 그 사전적 의미를 보면은 빚을 받아낼 권리가 있는 자를 채권자라고 하는 건데, 결국에는 뭐 물론 뭐 돈이 있어야지 남한테 빌려주지,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무일푼이라고 하면 빌려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, 뭐 진짜 나는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, 그런 대부업 하고 싶어요, 그러면은 대부업 하고 싶은 거는 먼 미래로 저기 밀어놓고 얼른 허리띠 졸라매고 돈을 모으세요. 돈을 모으시고 어떻게 하든 돈을 모아야죠. 그리고 내가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자고 싶은 거 다 자고 여유롭게 살면서, 뭐 아니 돈이 많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내가 뭘 하고 싶은데 자금이 부족하면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. 노력하지 않는 자는 저는 뒤따라오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 된다. 돈을 모아야 되겠죠, 긴축 재정을. 자, 중요한 건 이거예요. 결론은 이겁니다. 빚진 자는 두 다리 뻗고 잠을 못 자는데, 사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두 다리 뻗고 잘 수가 있는 거예요. 그게 돈이거든요. 왜냐면은 이게 여러분들 뭐 그 카드값 그 혹시 독촉 받아보신 분이 이 중에 계실지 모르겠지만, 카드값 독촉 전화하는 카드사 직원들은 뭐 대부분 여자죠. 남자가 전화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보통 여자분이, 여자 상담사들이 전화하는데, 그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밖에서 만나면은 그냥 뭐 그냥 여자분이겠죠. 그런데 그 전화를 덩치 큰 사람이 받지 못하는 거야. 왜? 그 독촉 전화니까. 돈 달라는 전화를 그 마음이 두근거리고 해서 못 받는 거예요. 예. 카드값 독촉에 시달리는 사람들 그 마음은 전화가 올 때마다 깜짝 놀란다고 하더라고. 벨이 울리면 카드값 아니야? 그러니까 일반 전화도 오면은 깜짝 놀라고. 그리고 그 전화 번호를 딱, 요즘 번호가 다 뜨니까, 발신 번호가 뜨니까 카드 회사가 아니면은 안심을 하고, 카드 회사면은 안절부절 못 하는 거지. 이거 받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. 예. 그래서 이게 빚진 자는 참 그 빚이라는 게 뭔지, 그것 때문에 두 다리 뻗고 잠을 잘 수가 없는 실정이긴 하지만, 또 돈을 빌려준 사람은 정반대겠죠. 근데 마음은 좀 편하죠. 못 받아서 속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뭐 쫓기거나 뭐 두려워하거나 뭐 긴장되거나 뭐 그런 건 없으니까. 자, 대부업을 시작하면은 뭐 홍티경매 대부업은 이제 별건을 두고 얘기를 할 거예요. 홍티경매 프랜차이즈는 여기서 이제 빼고 그냥 순수하게 대부업 창업만 얘기하는 거니까. 자, 대부업의 장점을 이제 제가 5가지를 뽑았는데, 첫 번째는 어떤 시설 비용이라든가 원자재 비용이 필요 없어요. 일반 사무실을 꾸미려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2평, 3평짜리 사무실에다가 뭐 혼자 있는 사무실이지, 거기다가 여러 명이서 뭐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못 만들잖아요. 그리고 아무리 사무실이라고 하더라도 뭐 벽 가림막은 쳐야 될 거 아니에요. 예. 근데 대부업 사무실은 그냥 2평짜리 사무실에 책상 2개만 있으면 돼요. 또는 책상 하나에 소파하고 뭐 요만한 티테이블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. 특별한 걸 필요 없어요. 그래서 시설 비용이 안 들겠죠. 그리고 원자재 값이라고 하면 일반 뭐 사업을, 뭐 과일 장사를 한다 하더라도 과일을 먼저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. 외상으로 과일을 떠다가 뭐 팔고 나서 거기서 남는 이익금은 내가 갖고 과일 값은 준다. 그거는 오랫동안 장사를 해본 분이면 단골이 있기 때문에 도매시장에서 외상으로 갖고 올 수 있겠지만,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무슨 수로다가 외상으로 갖고 오겠습니까? 일단 내 돈으로 뭐든지 다 원자재를 사와서 그 원자재를 가지고 뭐 가공을 해서 만들거나, 또는 거기서 웃돈을 얹어서 팔거나 라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, 기본적으로 그 필요 경비가 뭐 경비 없이는, 돈이 없이 시작할 수가 없는 거죠. 근데 대부업은 그냥 조그마한 사무실 하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, 특별하게 그 사무실을 꾸미는데, 물론 뭐 도배를 하고 뭐 삐까번쩍하게 꾸미려면은 뭐 인테리어 비용이라는 게 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많이 들겠지만,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. 그래서 대부업의 장점 중에 제일 첫 번째로 꼽는 거는 비용이 안 든다. 두 번째는, 보통은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은 뭐 내가 밖에서 뭐 일을 뭐 어떤 영업을 하러 돌아다니면은 내부에서 전화 받을 사람이 필요하고, 뭐 특별하게 누가 찾아오게 되면 뭐 설명할 사람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, 뭐 다른 일 같은 경우는 혼자서는 힘들죠. 식당을 조그만한 분식집을 하더라도 음식을 하고 계산도 하고 서빙도 하고 불가능하죠. 아무리 작은 분식집을 하더라도 최소한 2명은 있어야 돼요. 주방에 1명, 밖에 1명. 근데 만약에 테이블이 한 6, 7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혼자서 서빙을 하고 물 주세요, 반찬 주세요, 그거 하고 계산하고 불가능하죠. 아무리 작은 분식집도 최소한 뭐 2명이지만 3명이 필요할 때가 있겠죠. 그런데 대부업은
근데 나도 내가 사장이고 내가 직원이고 뭐 사람이 수시로 와갖고 물어보고 뭘 해줘야 될 게 아니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직원이 필요 없어요. 뭐 직원도 내가 하면 되고 내가 사장을 하면 되니까 두 번째 장점은 그냥 나 홀로 하면 돼요. 혼자 가능하다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간 여유가 많죠. 이게 뭐 매 시간마다 뭐 일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뭐 요 시간에 처리하고 오늘 만약에 무조건 처리해가지고 만약에 아니라 오늘 처리해서 뭘 결과를 봐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 여유가 굉장히 많아요. 시간 여유가 많고 시간이 많은 만큼 자기 개발할 수 있는 그 여유가 많잖아요.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주어질 때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근데 자기 개발을 하지 않으면 저는 발전이 없다. 그러니까 대법을 할 때 대법을 시작하면 일단 시간이 많기 때문에 많은 시간 동안에 내가 해야 될 것들을 고려해서 시작을 하면 저는 충분히 일반 직장 생활하는 사람보다 저는 한 두 곱절, 두 배 이상의 저는 그 시간의 효율성을 내가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 그래서 대부업의 장점 세 번째는 여유 시간이 많다. 그 다음에 네 번째 장점은 대부업하면 굉장히 어려워 보이잖아요. 이제 그건 제가 또 차차 설명을 드리겠지만 대부업의 업무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. 이게 제가 해 보니까 제가 뭐 알고 시작했나요? 알고 시작하지 않았는데 1년 동안에 뭐 대출 뭐 문건만 그러니까 대출 의뢰한 사람들의 어떤 서류만 받아본 것도 수백 건, 물건은 수천 건이고요. 하루에 뭐 3, 40건씩 올라오니까 물건 보고 뭐 등기부를 본 것만 해도 뭐 몇천 건 되겠죠. 등기부 등본. 그리고 뭐 그다음에 자서 받으러 오는 사람들 만나서 대면하고 자서 받는 것도 뭐 일반 대부업 하는 사람보다 제가 몇 kop절 뭐 한 10배 이상은 제가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훤히 보이는 거죠. 1년 만에. 그러니까 저는 대부업 시작하고 뭐 대출도 안 나가고 3개월에 전문가 될 수는 없고요. 대출을 나가고 물건을 받아본 그런 것들이 시작하면서 3개월 무조건 시작하고 석 달 되는데 난 전문가 아니야 이건 아니고요. 업무를 시작하면서 요이 땅 시작해서 업무를 막 보면서 한 3개월 정도만 되면 전문가 돼요. 전문가가 별게 아니고 대부업이라는 게 뭐 특별한 어떤 기술이 필요하거나 어떤 뭐 큰 노하우가 필요하거나 노하우도 필요 없어요. 노하우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돈 잘 받나 뭐 어떻게 이 사람이 이자를 잘 낼까 고르는 거 말도 안 되는 거고요. 고를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그 노하우가 따로 없다. 그냥 원칙대로 하면 된다. 그래서 저는 대부업 장점의 네 번째는 업무가 수월하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전문가 취득이 가능하다. 다섯 번째는 이게 이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저는 대부업이 아니라 대기업 부장이 뭐 주변에 보니까 연봉 뭐 부장급이 한 1억 되나? 뭐 근데 세금 떼고 나면은 뭐 한 달에 본봉으로 받는 게 한 700? 한 6, 700만 원 받는 것 같은데 저는 대부업 장점이 만약에 그 시작을 해서 진짜 열심히 한다면 그냥 뭐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하는 아니한 태도는 아니고요.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. 열심히 부지런히 열심히 하면은 저는 빠른 시간에 대기업 부장급은 될 수 있다.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. 대기업 부장 달라면 입사해가지고 제가 볼 때 15년, 20년 돼야지 부장 달지 않나요? 15년 해야지 부장이죠. 근데 대부업은 1년 만에 부장급이 될 수 있다는 거. 근데 물론 전제 조건은 진짜 열심히 해야죠. 그 열심히라는 게 스스로 열심히가 아니에요. 남들이 볼 때 열심히 해요. 많은 사람들이 나 열심히 했는데요. 근데 그건 아니지. 주변에서 바라볼 때 야 진짜 부지런하고 열심히 했구나라는 걸 느낄 때 그 사람이 진짜 열심히 한다고 인정을 받는 거지 그냥 내 스스로 자기 만족에 열심히 하는 거 그건 아니라는 거죠. 그래서 열심히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 열심히 한다면 저는 가능하다. 자 근데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이 있어요. 단점은 초기 자본금 목돈이 필요하죠. 이게 이제 뭐 저는 뭐 이게 단점에 넣을지 아니면 그냥 필수에 넣을지 했는데 그냥 일단 단점이죠. 왜? 뭐 돈이 없으면 시작을 못 하니까 이건 치명적인 거죠. 그래서 저는 목돈이 필요한데 대부업을 내가 시작하려고 하면 최소 자본금은 2억 플러스 알파라고 좀 보기 때문에 2억은 있어야 된다. 2억. 물론 뭐 꼭 2억이 전 1억 8천 있는데요. 가능하죠. 꼭 2억이 있어야지 그게 기준선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최소 자본금이 2억 정도는 필요하다. 요 목돈 들어가는 게 가장 큰 필수면서도 참 치명적이기도 하고 단점일 수도 있겠죠. 자,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빚쟁이의 고독이에요. 스트레스를 받는 건데 이거는 사람 따라 다르긴 하지만
이것도 저는 만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나는 성격이 너무 뭐 꼼꼼하고 나는 조그만 거에서 너무 디테일해가지고 신경이 나는 거기 하나가 해결이 안 되면 나는 밤잠을 못 잔다. 뭐 그런 사람이 있긴 해요. 성격상. 근데 그것도 시간이 가면서 내가 만들어가기 나름이거든요. 그러니까 아니 자기 성격을 자기가 고쳐야죠. 물론 뭐 인간의 어떤 갖고 있는 성품은 고칠 수 없다고 하는데 성품을 고치는 게 아니라 내 생각, 마인드를 고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내 스스로가 변화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마음 속에서 뭐 요만한 거 하나를 해결을 못하면은 신경 쓰는 거를 자꾸 내가 잊으려고 노력을 해야죠. 그렇게 시작을 하면 저는 가능하다. 그래서 이게 또 빚쟁이가 이게 나 혼자 뭐 그렇다고 누구한테 가서 뭐 하소연 17% 받는데 얘가 이자를 안 줘. 그렇게 얘기한다고 사실 동종표보다는 좀 뭐야라고 하는 시선이 많기 때문에 이걸 갖고서 뭐 주변 사람들한테 가서 뭐 고민을 나누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혼자 해결해야 될 거기 때문에 사실 고독함이라는 게 있겠죠. 무슨 영화? 내부자들에서 이경이 맨 마지막에 그거 다 걸려가지고 소주병 널브러지면서 졸라 고독하다고 나오자 그 유명한 데서 있잖아요. 그러니까 고독하거든요.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걸 찾아야죠. 그러니까 단점 두 번째는 이 고독함과 스트레스 이게 있다는 거. 세 번째는 장점에도 되지만 단점도 낼 수 있는 거예요. 시간이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잘못 쓰면은 효율성이 완전히 결여돼서 그냥 빠져버리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 시간을 제대로 쓰지 못하면은 그냥 허송세월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. 그래서 대부업을 시작할 때 이게 업무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정해 가지고 시작을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그냥 벌려놓으면 되겠지?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. 그래서 저는 시간의 방만함을 내 스스로가 절제하고 제어하면서 그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 네 번째 단점은 역시 주변의 색안경이죠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위축되는 거죠. 여러분들 뭐 제가 항상 뭐 지금까지 많은 제가 유튜브 영상, 대부업체 영상에서 홍티경매에서 보여드렸지만 대부업체 홈페이지에 들어갈 때 그 사장이라는 사람이 얼굴을 드러내고 나 대부업체 어디 사장이에요 라고 하는 경우는 없어요. 보통 그냥 뭐 사장 인사말 해갖고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똑같아요. 뭐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뭐 고객의 뭘 위해서 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우리 임직원과 제가 되겠습니다. 똑같은 얘기예요. 틀에 박힌 얘기. 그걸 보고서 누가 감동을 받겠어요? 대부업체 사장이 인사말을 아무리 잘 쓴다고 누가 인정해 주겠어요? 저는 그런 허울 좋은 인사말은 필요 없고요. 스스로가 드러내는 게 필요한 거죠. 근데 그렇게 처음부터 드러내기는 좀 어려우기 때문에 드러낸다고 하더라도 전 과감하게 드러낼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 바라보는 색안경 위축된 내 스스로를 발견하면서 야 이거 괜히 그냥 움츠러들고 그런 거가 이제 그런 움츠러든 거를 극복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고 어떤 뭐 참 내가 넘어야 될 것이 그 주변의 시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넘어가야 된다. 근데 어쨌든 단점 중에 하나죠. 주변에서 뭐야 너 대부업해? 그런 거를 넘어가야 되니까. 자 그런 단점이 이제 네 번째가 되겠고요. 다섯 번째 단점은 이게 수입이 불규칙해요. 이게 돈을 빌려주면 따박따박 제 날짜에 이자를 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. 대출 받은 사람들이 날짜도 지켜가면서 전화할 필요도 없이 회사에서 월급 받듯이 대기업이 좋은 거, 뭐 대기업보다 공무원이 좋은 게 뭐예요? 공무원이 월급 밀리지 않잖아요. 삼성이 월급 밀려요, 현대가 밀려요. 대기업이 좋은 게 월급을 안 밀리잖아요. 그리고 공무원이 좋은 게 뭐예요? 공무원이 좋은 건 다른 거 없어요. 정해진 날짜에 돈이 딱 들어오기 때문에 그 주거나 사나 그냥 제 날짜에 들어와.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거지. 그런데 작은 회사 같은 경우는 회사가 어려우면 월급이 좀 늦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작은 회사보다는 대기업 또는 뭐 공무원을 선호하는 거죠. 마찬가지 대부업은 나 혼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뭐 오늘 대출이 나가면 다음 달 오늘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잖아요. 홍티경매 지금 한 50여 개 대출 받은 사람들이 채무자들이 있는데 제 날짜에 주는 사람이 손으로 꼽아요. 안 주거든요. 어저께도 이제 뭐 몇몇 또 이자가 늦어서 연락을 했는데 알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죄송하다고 알겠다고 하는데 그걸 갖고 제가 전화해서 막 따질 수는 없잖아요. 알겠다고 했으니까 기다리는 거지. 또 하루 이틀 기다려야죠. 또 주말이면은 주말에 또 추심하는 것도 문제가 되니까 어쨌든
대부업체 사장인 제가 전화하는 거 추심이니까. 예,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주말에는 또 건너뛰어야 되고 기다려야 되니까 아, 나 주말에 돈 써야 되는데 왜 이자는 안 주지? 안 줄 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불규칙한 수입 여기에서 이제 저는 5번째 단점 뽑는 거고요. 자,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내가 다 감안을 했어. 자, 시작을 합니다. 요 있다. 자, 그러면 이제 사무실을 어디서 얻냐? 제가 저 서울 변두리도 뭐든 제가 오늘 좀 일찍 나와서 쭉 찾아봤는데 가장 좋은 게 대부업 사무실을 어디다가 둘까? 제가 뭐 경기도 외곽에 뭐 어저께 저 시존 영상에는 뭐 경기도 외곽에 찾아보라고 했는데 아니더라고요. 경기도 외곽보다 선릉역이 싸요. 선릉역 그 강남에도 강남 4대문 그 테헤란로 인근에도 야 테헤란로에 40만짜리가 있어요. 더 싼 데도 있더라고요. 보증금 500에 40. 물론 업무용 오피스텔만 대부분 낼 수 있으니까 가정용은 안 되고. 근데 선릉역 주변은 가정용보다 업무용 오피스텔이 대부분이고요. 그리고 보증금 500보다 싼 데도 있어요. 그리고 뭐 보증금을 조금 더 내면 월세가 좀 낮아지고. 그래서 저는 뭐 선릉역, 강남, 역삼동 이 일대에 뭐 찾아보시면은 보증금이 그 이거보다 저렴한 데도 충분히 있다. 그래서 선릉역 인근에다가 오피스텔을 구해서 시작을 하는 거죠. 자, 이제 소액 근저당 대출에 2억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. 5천만 원짜리 이제 5천만 원씩 4명을 보냈어요. 일단 뭐 가정이니까 그냥 딱딱딱 잘라서 5천만 원 4명한테 대출해줬다. 그럼 이율을 17% 받는다고 쳐요. 연체 3%에서 20% 맞춰야 되니까. 자, 17% 이자를 이제 받기 시작하고 2억이 쫙 나갔어요. 5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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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천. 2억을 한 번에 나가는 거는 추천하지 않아요. 5천씩 4개로 나눠서 나가는 걸 추천드려요. 자, 그 다음에 자, 이제 이자 대출이 나갔으니까 이제 한 달에 이자 들어올 걸 생각하면 되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적극적인 사고 방식이 뭐냐면은 제가 최근 들어서 이제 그 홍티 경매를 알고서 대부업체 뭐 대부업을 어떻게 나누면 돼요라고 전화 오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요것도 일주일에 한두 통씩 오는 게 이제 업무 제휴하자고 와요. 그러니까 기존의 대부업체인데 본인들이 이제 물건을 저희한테 소개해 달라는 거예요. 수수료 주겠다. 홍티 경매가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그리고 홍티 경매 대출 받은 사람들이 그 대환하려고 여기저기 막 그냥 뭐 알아보다 보니까 등기부를 띄워보면 홍티 경매가 나오고 밑에 질권자들이 줄줄이 나오니까 일단 좀 특이한 데다가 또 홍티 경매가 대출 나간 거를 한 건 보고 2건만 보면 와 얘는 많이 나갔네 라고 느끼게 되다 보니까 이제 찾아서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죠. 전화해서 업무 제휴하자고 와요. 그러면은 뭐 물건 소개해 주면은 수수료 주겠다. 그래요? 그래서 이제 소개해 준 것도 있고요. 수수료 받은 것도 있어요, 제가. 그런데 자, 여기서 이제 제가 대부업 시작하는 게 대부업은 대부하고 대부중개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제 대부는 돈 대출해 주는 거, 중개는 그 물건을 내가 받았으면 옆에 다른 대부업체한테 대출 물건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. 수수료 받는 거니까 공인중개사하고 똑같아요. 자, 요런 걸 갖다가 이제 그 주변 대부업체하고 이제 제휴하는 것도 연구를 좀 해서 어떻게 제휴를 할까 고민을 해야죠. 그리고 홍티 경매처럼 뭐 투자자분들의 질권 투자를 받는 거지만 내가 대부업을 시작하면 주변에 우리 돈 많은 이모, 돈 많은 삼촌 찾아가셔가지고 제가 삼촌 대부업을 했는데 한 5천만 원만 투자해 보시죠. 제가 1년에 8% 드릴게. 네. 8% 드린다고 하면 그래? 일단 뭐 그 조카가 뭐 예를 들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말썽만 부리고 쟤 도대체 뭐야 이렇게 하면 뭐 10원짜리 한 장 안 나오겠지만 참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그러면은 저는 돈 많은 이모 삼촌이 저는 3천 5천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돈을 먼저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삼촌 요 물건 대출 나갈 건데 홍티 경매 제가 하는 것처럼 자 이 물건 정해졌으니까 투자하세요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은 정말 주변에 뭐 지인들한테 뭐 소액이라도 받고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. 자 그래서 이제 한 달이 돼서 이제 2억 이제 뭐 소개받은 거는 일단 뭐 차우니까 일단 2억을 갖고 시작을 하면 이자가 한 달에 한 283만 원 정도 전후로 들어와요. 그러면은 임대료 관리비 한 50만 원 내고 그러면은 233만 원 정도 여기서 물론 세금을 떼야 돼요. 세금도 내야 될 거니까 세금은 당장 내는 게 아니라 분기별로 내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제 날라오겠죠. 신고를 내가 해야 되니까.